안녕하십니까. 전공 스포츠 영어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6월 6일 날 현충일이더라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발표 그 조 이제 좀 순서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강 날이 이제 지금 뭐 2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쯤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수업을 쉬게 되면은 이제 뭐 보강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만약에 과 사무실에다가 알아보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챕터에서는 이제 인간의 운동 장애를 이해하는 증거 기반의 접근 방식이라는 이제 챕터를 하실 건데 이제 해당 챕터는 이제 좀 텍스트가 좀 많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흥미로우기는 좀 힘든 챕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챕터 지나고는 이제 뭐 자세 평가라든지 뭐 운동이나 좀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이번 파트까지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수업 영상 이외에도 이제 관련 이제 보면은 나좀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서 그냥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제 더 펑셔널 이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능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이제 최적의 신경근 효율성을 위해 각각의 시스템은 기능적인 통합을 이루고요. 이 최적의 길이 장력 관계, 짝힘 관계, 정확한 관절 운동, 그리고 이제 신경근의 통제력은 이제 모든 구성 요소의 최적의 정렬 상태와 기능을 만듭니다. 이제 파란 색깔 네모 박스에 이 뉴로머스큘러 이거 보시면은 이제 신경근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고요. 주동근과 이제 뭐 기랑근, 협력근, 이제 안정근이 모두 협력적으로 일을 하여 동작의 세 가지 면에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을 역동적으로 안정시키며 움직임을 만들거나 줄어들게 하는 신경근계의 이제 능력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체 움직임 시스템 이제 HMS라고 이제 약어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 각 구성 요소의 이제 최적의 정렬 상태와 기능은 상호 의존적인 각각의 시스템들의 구조와 기능 상태에 의해 의존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정렬 상태를 이제 포스처, 즉 자세라고 하고요. 이 자세는 이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의 독립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뭐 정렬과 기능, 그리고 뭐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이제 통제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S Corrective Exercise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사실 이제 이 포스처 관련해서 이제 뭐 스태틱 평가나 이제 뭐 다이나믹 평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적 자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뭐 동적 자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이 포스처 관련해서는 그래도 꽤 볼만한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HMS의 이제 효율성과 오랜 지속은 모든 뭐 시스템의 통합을 요구를 하고요. 이제 구조적인 효율성은 하나의 무게 중심과 관련된 이제 균형 잡힌 자세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의 각 분절이 이제 정렬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이제 기능적인 운동을 수행할 때 인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적 효율성인데, 기능적 효율성은 이제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근육의 협력 동원과 기능적인 수행을 할 때 이제 적당한 힘을 만들고 인체의 움직임 시스템의 이제 스트레스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신경근계의 능력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과도한 훈련과 운동 손상 증후군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네오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이 최적의 길이 장력 관계, 이 근육 계통과 그리고 이 최적의 짝힘 관계, 신경 계통, 그리고 이제 최적의 관절 운동, 뼈대 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적의 신경근 효율성을 나타나게 한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 만약 인체 움직임 시스템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가 정렬된 상태를 이제 벗어난다면은
뭐 근육의 짧아짐이나 근육의 약해짐, 그리고 뭐 변형된 뭐 관절의 관절 운동 이런 것들이 이 조직의 과부하와 기능장애, 신경근의 통제력 감소, 미세해상, 그리고 이제 누적 손상 주기의 시작과 같은 유형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누적 손상 주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누적 손상 주기는 이제 운동 수행을 감소시키고 이제 근막 유착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고 결국은 이제 부상을 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기능 장애 예측 가능한 패턴이 이제 운동 손상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손상 증후군은 이제 정렬된 상태에서 벗어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의 손상된 구성 요소의 구조적인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러한 기능 장애가 있는 이제 분절의 위아래 쪽 뭐 구조의 인체 움직임 시스템에 뭐 비정상적인 뭐 뒤틀린 힘이 이제 가해질 것이고 만약 인체 움직임 시스템에서 하나의 분절이 정렬 상태에서 벗어난다면은 그때 이제 뭐 다른 운동 분절들은 이제 기능 장애가 있는 분절의 무게분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상 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하고요. 이제 간단한 예시로 보시면은 이제 중등근 이 머슬이 이제 약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TFL 이런 이 근육이 이제 이 프론트 플랜에서 이제 필수적인 힘을 이제 내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이제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뭐 상승 작용을 통해 우세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TFL의 이제 과도한 이제 사용은 이제 IT 밴드를 이제 당연히 숄트니스하게 하고 파텔로 페몰라 조인트의 이제 뭐 페인이나 그리고 뭐 엉덩 정강뼈 인대염이나 그리고 뭐 로백 페인을 뭐 초래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이제 여기에 넣었는데 이 얼라이먼트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예시 이런 거나 이제 이 근육에 대한 뭐 단축이라든지 뭐 늘어남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 이후로도 쭉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이제 보면은 이제 부정열 이거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적 부정열은 이제 정상적인 길이 장력 관계를 이제 변형시킬 수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정적 부정열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이상한 자세의 원인이 되는 뭐 관절 운동의 제한과 뭐 근막의 유착을 말합니다. 이 관절 기능 장애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관절이 정상적인 관절 움직임의 기능을 손실할 경우에 이제 뭐 관절 주위의 이런 머슬들이 이 부분에 전달되는 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경련이나 뭐 유착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특정한 근육들은 이제 운동과 향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짧아지거나 뭐 길이 장력 관계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뭐 과사용되거나 뭐 짝힌 관계가 변형이 되거나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누적 손상 주기를 이제 일으키고 그러므로 이제 한 관절의 기능 장애는 이제 변형된 길이 장력 관계를 야기하고 이는 이제 뭐 정상적인 이제 짝힌 관계를 변형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운동 패턴을 바꾸고 부주적인 기능적인 부주적이고 이제 기능적인 뭐 비효율성을 이끌어낸다고 한다는 이런 이제 글들에 대한 설명이고 왼쪽에 박스 보시면은 뭐 관절 기능 장애가 변형된 길이 장력 관계, 변형된 짝힌 관계, 그리고 뭐 움직임에 대해서 변형을 일으키고 이제 구조적 및 기능적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적 부정열, 이제 뭐 잘못된 정적 자세나 뭐 관절의 기능 장애, 그리고 뭐 근육, 근막 유착으로 인해서 뭐 길이 장력 관계의 이제 변형이 근육 동원의 이제 순서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보면은 변형된 이제 상호 억제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변형된 상호 억제는 이제 짧고 과활동돼 있는 이제 뭐 근육 근막에 유착이 있는 이런 이제 보면은 좀 이제 팽팽한 근육이 신경 전달을 감소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고 이는 이제 기랑근의 이런 이 머슬에 대한 이제 펑션이 역시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은 이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정상적인 짝힌 관계를 변형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변형된 상호 억제는 주둔근의 이제 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근이 보상작용을 하는 뭐 협력근 우세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기 우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척추 기립근과 뭐 소아스 그리고 이제 대퇴직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뭐 골반에 대한 이제 전방 경사
이제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근육에 대한 이제 뭐 동원 같은 거나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커서가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골반에 대해서 이제 전방 이제 보면 경사가 이제 심해지면 심해지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척추 기립근이 이제 과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사실 이 스와스는 이 요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이제 물리치료사 분들이나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팔페이션을 하셔도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사지류를 되게 좀 해주시거든요. 손으로 이제 되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꼽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잡아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레스 자체를. 그런데 거기를 그냥 막상 이제 풀어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좀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이론이랑 이 실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네, 앞으로 이건 뭐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시면 어차피 늘어나시겠지만은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 관련 말고도 좀 이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는 이제 차후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동적 부정렬 파트인데요. 이제 하지 운동 손상 증후군은 이제 심한 이제 발의 이제 엎침이나 무릎 외반슬 그리고 넙다리뼈의 뭐 안쪽 돌림 등으로 이제 하지의 불안정과 이제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제의 불안정성을 야기시켜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운동을 이제 제한을 시킵니다. 이러한 이제 뭐 하지 운동 손상 증후군은 잠재적으로 뭐 종아리근이나 뭐 가쪽 장당지근이나 뭐 가자미근, 엉덩 정강뼈 인대나 가쪽 넙다리 뒤 인대 복합체, 뭐 모음근 복합체, 뭐 허리근의 과활동이나 단축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잠재적으로 뭐 약화되거나 억제되는 근육들은 이제 뭐 뒷정강근이나 긴 발가락 굽힌근, 긴 엄지 굽힌근, 앞정강근, 뭐 안쪽 넓은 근, 거의다리 복합체, 중간 볼기근, 엉덩이 바깥 돌림근, 뭐 큰 볼기근, 그리고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에 뭐 안정근들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뭐 관절 기능 장애로는 뭐 방어리, 발허리 발가락 관절, 목말밑 관절, 발목 관절, 뭐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 뭐 엉치 엉덩 관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보면은 관절 기능 장애를 잠재적으로 가진다고 하고요. 이제 하지 운동 손상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발바닥 근막염이라든지 뭐 뒤정강뼈 힘줄염이라든지 앞쪽에 이제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과 같은 이제 특징적인 손상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하지에 이제 보면은 운동 손상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풋과 니와 이제 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이 체인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들도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음은 이제 상지 교차 증후군이고요. 뭐 상지 운동 손상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둥근 어깨나 뭐 거북목, 어깨뼈 가슴관절 또는 위팔 어깨 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 수행 시 나타나는 운동 역학적인 뭐 변화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잘못된 운동 패턴이 장기화됐을 때 일어나기 쉽고 대체적으로 상지 운동 손상 증후군은 뭐 큰 가슴근이나 뭐 작은 가슴근 그리고 뭐 여기 전면 삼각근, 어깨 밑근, 넓은 등근, 어깨 올림근, 윗등 세모근, 그리고 뭐 대원근, 그리고 목빗근, 목갈비근, 머리 고등근에 뭐 과활동이 되거나 단축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능형근이나 뭐 하부 승모근, 그리고 뭐 후면 삼각근, 그리고 뭐 소원근, 극하근, 그리고 뭐 정거근.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근육들의 뭐 늘어짐 또는 약화가 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보면은 증상으로 발생하는 이 관절의 기능 장애로는 뭐 복장, 빗장 관절, 그리고 봉우리 빗장 관절, 그리고 가슴뼈와 목 관절이 있고, 또한 이제 상지 운동 손상 증후군은 이제 회전근개 이제 보면은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이나 뭐 어깨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이두 힘줄염이나 그리고 머리 통증 이런 것들로 이제 예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슬라이드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글자 보시면은 뭐 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상지 운동 손상 증후군에서 이 과활동되는 이제 근육들은 뭐 상부 승모근과 이제 견갑거근 그리고 억제되거나 약화되는 거는 이제 딥넥 플렉서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보시면은 이제 팩메이저와 이제 마이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한되고 약화되는 근육은 정거근과 뭐 하부 승모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상지 운동 손상 증후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거라면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 다음에 이제 보시는 이 근육군별로 해가지고는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운동 손상 이제 증후군에서 단축 또는 과활동 근육 그리고 약화 또는 저활동 근육 일반적인 뭐 관절 기능 장애 예측 가능 손상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시험 문제도 사실 번역 상태가 되게 나중에 보시면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좀 여러분들이 예측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로 좀 이 교재에 있는 한글 교재에 있는 텍스트로 웬만하면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단축도는 뭐 과활동 근육에는 이제 뭐 종아리근이나 뭐 가쪽 장단지근, 가자미근, 엉덩 정강뼈인대, 바깥쪽 넙다리 뒤인대 복합체, 그리고 모음근 복합체, 그리고 이제 허리근이 있고 약하 또는 이제 저활동 근육으로는 뭐 뒤정강근이나 긴 발가락 굽힌근, 긴 엄지 굽힌근, 그리고 뭐 앞정강근, 안쪽 넓은근, 그리고 뭐 거의다리 복합체, 그리고 중간 볼기근, 엉덩이 바깥 돌린근, 그리고 큰 볼기근, 그리고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의 안정근들, 그리고 뭐 두정강근, 두정덩, 두덩 정강근, 넙다리 빗근, 반힘줄근 이런 것들이 있고 관절에 대한 뭐 기능 장애로는 발, 허리, 발가락 관절, 그리고 목말 밑갈 관절, 발목 관절, 몸쪽 정강 종아리 관절, 엉치 엉덩 관절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 손상으로는 발바닥 근막염, 뒤정강뼈 힘줄염, 앞무리 통증, 허리 통증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서두 이제 그 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지 운동 손상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는 웬만하면은 귀찮으셔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상지 운동 손상 증후군의 이제 단축 또는 과열수동 근육으로는 이제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 앞어깨 세모근, 어깨 밑근, 넓은 등근, 어깨 올린근, 윗등 세모근, 편엄근, 목빗근, 목갈비근, 머리고등근이 있고 약하 또는 저활동 근육, 마른 목은 뭐 아랫등 세모근, 뒤 세모근, 작은 음근, 가시 아래근, 앞톱니근, 긴목근, 긴머리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절 기능 장애로는 복장비자 관절, 봉우리 밑장 관절, 가슴뼈와 목 관절, 예측 가능 손상으로는 이제 회전근개에 대한 이제 뭐 충돌, 그리고 어깨의 불안정성, 그리고 두갈래근 힘줄염, 그리고 이제 가슴문 증후군, 머리 통증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상지 운동 손상 증후군, 상지 교차 증후군 뭐 이런 개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워낙에 요즘엔 세대에서는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이 타이트한 머슬과 이제 이 위크니스한 머슬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지금 이 수업 때 알아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파트부터는 뭐 일반적인 분절 움직임 시스템의 장애 뭐 증거 기반 검토라는 이제 파트인데 이제 발과 발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 정면과 측면에서 이제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 근육의 약화 같은 몸쪽 요소들은 이제 변형된 하체 정렬에 영향을 주며 또한 증가된 발에 이제 뭐 이런 프로네이션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제 엉덩이가 기능적인 체주부와 이제 활동 중에서 정면이나 측면에 그래서 동적 안정도가 부족한다면은 이제 피머는 모음되고 이제 안쪽 돌림 되고 반면에 이제 정강뼈는 바깥쪽으로 이제 가축 돌림이 되거나 발에서는 뭐 과도하게 이제 프로네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정적 부정렬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 정력 관계, 관절 운동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이제 근육 활성화, 동원 순서 그리고 동적 부정렬은 근신경계 통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발바닥 근막염, 무릎뼈, 납다리뼈 통증, 그리고 IT 밴드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ACL에 대한 이제 파열의 위험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되게 막
뒤뚱뒤뚱 거리게 걷는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헬스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행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생각외로 과도하게 저렇게 이 팔빅에서 레터럴 틸트 되는 이런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여기에서 서두에 나온 것처럼 이런 페인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이렇게 막 걸으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렇게 근육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케어를 들어가게 있어가지고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보행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지면에 닿는 이런 발의 이제 움직임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한 교육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추후에 이 다음 장 파트 넘어가지고 한번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적 부정렬, 변형된 길이장력 관계 또는 이제 변형된 관절 운동. 여기서 잘못된 자세는 이제 무릎뼈와 이제 넙다리뼈 통증과 무릎 손상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잘못된 자세는 이제 평발이나 이제 큐각도의 증가, 그리고 앞으로 기운 이제 골반, 그리고 감소된 뭐 네갈레그나 넙다리 디인대 복합체, 그리고 이제 IT 밴드의 이제 유연성, 엉덩 정합뼈인데 유연성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큐앵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증가된 무릎 몇 달뼈의 뭐 접합염인 뭐 큐격의 10도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의 9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기능적인 운동 수행 시에 최적의 근육 수행은 허리뼈와 골반, 엉덩관절의 이제 바른 자세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이제 척추의 굽힘이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척추의 앞구분 곡선이 중립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근육 섬유의 이제 활성화와 상대적인 팔 근육의 이제 능률은 이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추간판 손상은 이제 바깥쪽 추간판의 이제 섬유 구조가 무너질 때 발생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추간판의 이제 안쪽에 이제 수액이 밀려나가가지고 이제 추간공에 위치한 신경을 자극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뭐 사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추간판 손상을 발생시키는 정확한 기전은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허리뼈에 대해서 압축 부하를 동반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골반 비대칭인데, 골반 비대칭은 이제 엉덩뼈 돌림 비대칭, 뭐 엉치 엉덩 관절 비대칭, 이런 것들은 이제 직립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왔으며, 골반 비대칭은 일반적인 관절 역학적 움직임, 뭐 척추의 협응성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정적 자세에서 전체 이제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몸통에서 이러한 움직임 변화는 이제 비정상적인 허리 통증을 일으키고, 또한 이제 특히 엉덩관절 돌림 비대칭은 엉덩관절 안쪽 돌림 가동 범위를 감소시켰으며, 이와 같은 증상은 이제 엉치 엉덩관절 기능이 감소된 환자에게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런 골반 비대칭 같은 거 이제 어깨 비대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라이트 비시 패턴이라는 거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 패턴을 이제 만약에 이제 보시면은 되게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후면만 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 드래핑 숄더가 일어나는 쪽에서 골반이 위로 올라가고 뭐 이제 반대쪽은 내려가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쪽은 이제 올라가고 이러한 패턴들만 보고 당연히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골반이 이제 뭐 이쪽이 뭐 어깨가 내려간 쪽에는 당연히 뭐 승모근이 늘어나 있으니까 저희가 막 이 슈러그를 해야겠다 막 그리고 뭐 어깨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 회전근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그리고 올라간 쪽은 뭐 상부 승모근이 과활성하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되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CES가
되게 좀 비판받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카플라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사진만 보시면은 정렬이 벗어난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좌측 이제 보시면은 이 소라스트 보면 이 갈뼈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처짐이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실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내려간 쪽에 대한 이제 파텔라도 보면은 되게 달라져 있을 것이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움직임을 다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체형 이제 보면은 교정에 대한 것들은 진짜로 그래서 은근히 되게 좀 흥미로워요. 흥미도 있지만은 일단은 사람마다 이제 좀 일관성 있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운동 보면 지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되게 좀 준비할 게 많으시다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 비시 패턴이랑 이제 조화라는 개념 이거는 이제 사실 스포츠학 쪽에서는 그렇게 좀 화두되는 그런 파트는 아닌데 적어도 이제 피지오 쪽이나 그쪽에서는 뭐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은 뭐 설명 잘 해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은 이제 보면은 뭐 국소 및 전신 안정화 이거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되시는 거는 허리 통증이 있는 대상자는 이제 손상된 자세 유지 기능을 보여주었으며 이제 지연된 근육 이완과 비정상 근육 동원 순서를 보여주었고 특히 이제 요통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복직근과 이제 다혈근 활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절 통증을 가진 환자에게서 유사하게 내복사근이나 뭐 목갈래근 활성도 그리고 이제 대둔근의 유사한 그런 활성도의 이제 지연 순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내용에는 담지 않았는데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인대는 이제 허리뼈를 이제 온전하게 유지시키면서 사지의 움직임을 이제 제한시키는데 적절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올바른 자세가 무너졌을 때 혹은 척추 주위를 둘러싸는 근육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가동 범위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인대는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적절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이제 속 또는 겉에 이제 안전근들의 능력 감소는 이제 인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글들도 있는데 뭐 추가로 뭐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정상적인 이제 근육 활성화 동원 순서 이제 보면은 이제 변형된 짝킹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라운드 숄더에서는 이제 마른 근과 아래쪽 등생모근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앞 톱니근이 이제 짧아지면서 또한 정상적인 이제 견갑 흉부의 짝킹 관계가 변형이 되고 이 변형된 자세와 근육 동원 순서는 이제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고 어깨뼈 봉우리와 위팔뼈가 가까워지도록 힘을 가하며 올라간 이제 위팔뼈를 기준으로 안쪽 돌림하고 어깨뼈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원인이 되는데 또한 이제 라운드 숄더 자세에서는 이제 턱관절 오목에서 위팔뼈 머리에 압박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안정성을 감소시키며 회전근개의 이제 활성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워낙에 어깨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나 이제 이 외회전 근육인 이제 소원근과 극하근이 이 저활성화되는 예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인들의 이 특성상에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제대로 운동시키는 것 자체는 그 휴머러스 헤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운동 파트 넘어가면은 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은 근막계, 관절계, 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시스템은 이제 협력적으로 기능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 중에 뭐 하나라도 길이 장력 관계나 이제 뭐 짝킹 관계나 관절의 운동이 변형되면 운동 손상 증후군이 찾아오고 건강과 이제 운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하고 훈련 신체 재조정, 재활을 하는 동안 정확한 구조적 기능적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무리로는 뭐 건강과 운동 전문가들은 최초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인체 움직임 시스템의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이 다음 파트부터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부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좀 재밌으실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지, 하지 운동 손상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고 뭐 오버액티브 되고 이런 거, 위크, 언더액티브 이런 머슬들, 그리고 뭐 조인트 디스펑션은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뭐 인저리도 사실 그렇게 뭐 주의 깊게는 안 보셔도 되시겠지만은 그냥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뭐 이제 뭐 이런 텍스트에 대한 이제 뭐 뜻 같은 거 정도, 뭔 뜻인지 정확히 그냥 아시는 거 정도,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텍스트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들만 좀 보시면은 시험 보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시간, 이 수업 시간 이외에는 이제 영상을 몇 개 올려가지고 이제 다음 수업 이제 진행할 때 이제 좀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것들을 좀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 나머지 수업 시간에 좀 이제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은 다음에 이제 정적 자세 평가랑 이제 동적 자세 평가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좀 짧게 해놨습니다. 이 강의 영상은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 이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